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도 그 피부 관련된 컨텐츠고요. 지난번에 함께 피부 여드름 관련된 약국, 의약품 활용해서 케어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신 최명훈 약사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사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약사명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명훈 약사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다룰 주제는 의약품으로 피부를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 가독자님들이 잘 모르시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습관들이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좋은 영양제, 레퍼런스 기반으로 약사님이 몇 개 추천해 주실 거고 저도 몇 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피부에 어떤 좋은 습관이 다를 수 있는데 의외로 좀 나쁜 습관을 좀 공통적으로 상담을 해보시니까 그런 습관이 있으셨나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는 사람에 따라서 워낙 다양해가지고 모든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꼽아봤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잘못된 습관으로 비누로 세안하기입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비누로 세안을 하는 것이 해가 되는지 자각을 못하고 계속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가지고 매일 비누로 씻었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피부가 계속 푸석해지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비누로 세안을 매일 했던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저도 참고로 지금도 비누를 하고 있는데 비누로 세안하는 게 왜 안 좋은 건가요? 우선 지금까지 비누로 세안을 했는데도 괜찮으신 거는 유전적인 특이성으로 네 그렇습니다. 타고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타고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왜 그러냐면은 피부 건강은 산성도 유지가 핵심인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피부라고 하면 산성도 즉 pH 수치가 5.5에서 5.9 정도가 되는 거를 약산성이죠? 네 맞습니다. 네. 건강한 피부 상태라고 보는데 산성도가 약산성으로 유지되어야 피부에 사는 모낭염이라든지 여드름균이 활동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성도가 있어야 항균 효과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피부에 있는 우리 보습 인자라든지 아니면은 피부 장벽을 유지해주는 그런 인자들을 만드는 단백질들이 약산성 환경일 때에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알칼리화 되게 되면은 보습 인자나 피부 장벽을 만드는 단백질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힘들어집니다. 비누를 한번 세안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그 pH를 3이나 끌어올려서 3이 엄청나게 올리는 거네. 네, 한 번에 3단위로 올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 원상복귀 되는데 평균적으로 8.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한 번 하는 것이 엄청난 데미지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알칼리 세안은 주 2에서 3회를 권장하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약산성으로 아침 저녁 사용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2회, 3회는 밤에 한번 해줘라. 약 알칼리성으로 피부 상태와 무관하게 한번 써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무관한 건 아니지만 약산성만 쓰다 보면은 세정력이 약해서 피지가 잘 낄 수 있으니까 한 2, 3일에 한 번은 하면은 훨씬 깔끔해질 수 있다. 그럼 두 개 써야 되는 거네. 약 알칼리성과 약산성. 사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번거로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비누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세안제를 보고 이게 산성인지 뭐 약산성인지 약 알칼리성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성분으로는 약산성인지 약 알칼리성인지 따지기가 요즘에는 워낙 성분이 다양해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그 제품을 고르실 때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에서 여드름 전용이나 아니면 약산성이라는 문구가 제품마다 다 붙어 있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또 되게 많이 하는 좀 안 좋은 피부 망치는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마스크팩을 자주 하는 것이 피부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매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주라 하면 얼마나 하는 게 자주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이틀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소 이틀 이상 했을 때 자주 하는 거다. 그런 이유는 우선 마스크팩은 사실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밀봉요법 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피부를 이렇게 덮음으로써 그 환경을 수균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피부 투과율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습력을 좋게 하는 성분이라든지 피부 재생 성분, EGF 이런 것들 들어있는 마스크팩을 하면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증이나 열감 같은 거를 잘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의 장점은 있지만
하지만 문제는 이걸 자주 할 경우에는 피부 투과율이 높은 만큼 세균 침투율도 좋아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피부 장벽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방어하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할 때에 피부의 감염률이 높아진다. 습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산성도 말씀드렸었는데 산성도 또한 이제 희석이 되어가지고 중성에 가깝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산성도도 무너지고 침투율도 높아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이유로 피부가 산도가 깨진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얼마만큼 사용할까요? 그래서 권장되는 거는 보통은 주 1회에서 2회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고 한번 할 때 너무 오래 붙이고 있는 것보다는 한 20분 정도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그러면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의외로 많이 하시는 피부에 안 좋은 습관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으로 꼽아봤습니다. 잠 많이 안 자고 생활이 불규칙하고 하면은 피부에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고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또 피부는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규칙한 수면과 부족한 수면이 정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웬만하면은 수면 패턴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게 되면은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되는데 코티솔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IGF-1인 성장인자가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증가하게 되면은 피지 분비랑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드름이 생기고 또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불규칙하고 부족한 수면이 있으면은 멜라토닌 이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피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지만 실제로 멜라토닌은 피부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이 멜라토닌이 항산화 효과가 엄청 강력해가지고 피부에서 벌어지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줍니다. 그런데 잠을 옳게 자지 않고 뒤죽박죽 자게 되면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나 염증을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 염증, 피부 노화 그런 것들이 촉진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잠 못 주무신 분들 얼굴에 뭐 나고 막 거칠어지는 것다 이런 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웬만하면은 규칙적으로 6-7시간은 최소한 주무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잘못된 습관으로는 따뜻한 물에 오래 씻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 틀어놓고 20분, 30분 물 맞으면서 씻을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물에 20분 이상 계속 물을 맞게 되면은 몸에 있는 보습인자나 피부 장벽 보호해주는 좋은 물질들이 다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피부를 굉장히 건조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토피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상태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따뜻 포함 뜨거운 물로 막 지지는 거 오래 하면 안 좋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말씀해 주실 안 좋은 습관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용한 마스크 다시 사용하기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는 한참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쓰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 침 묻어서 노랗게 변해도 쓰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는 마스크 구하기도 귀해가지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쓰고 이런 경우들도 많았는데요. 지금까지도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여전히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쪽에 트러블이 나가지고 특별히 다른 거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자꾸 그 얼굴에 트러블 문제가 생기지? 하면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마스크를 오래 쓰거나 아니면 썼던 마스크를 다시 사용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유발됐습니다. 오래 쓰면 그 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염물질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마스크에 세균이 옮겨서 그게 다시 재감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특정 공간을 이렇게 덮고 있다 보니까 그 환경이 수분해지면서 또 피부에 산성도에 문제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쓰는 행위 자체도 문제이기도 하고 재사용하는 마스크도 문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겠네요. 음주 흡연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당연한 얘기를 하나? 너무? 음주랑 흡연 물론 몸에 안 좋지만은 한 번쯤 각각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안 좋을 것이다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2024년에는 그 기전이 밝혀지면서 음주를 하는 행위 자체가 지질 합성 효소를 촉진을 하게 되고 피지 분비량을 늘린다는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은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점이 너무 많겠지만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거로 인해서 당독소가 증가하고 또 피부 재생도 안 되고 노화도 촉진되고 여드름도 악화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와인을 좀 마시기 시작하면서 되게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좀 교정하는 게 피부에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커피 많이 먹으면 얼굴이 막 다크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뭐 일반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달달한 커피, 라떼류 이런 것들은 피지 분비를 촉진을 하고 코티솔 분비를 하기 때문에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커피에 당이 과당 같은 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당류나 아니면 우유 이런 것들이 또 여드름 분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달다구리한 커피는 어찌됐든 간에 영향 줄 수 있다. 그 외에 또 피부에 안 좋은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여드름이 난다고 굉장히 또 연락 많이 오더라고요. 공통적인 부분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청 단백질 그게 문제가 많이 되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유청 단백질은 여드름 유발 대표적인 인자 중에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도 영향을 준다 이런 큰 영향을 말씀이신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약 한번 해볼까요? 피부에 좋은 이런 영양제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비누로 세안하기. 두 번째는 어떤 거였나요? 마스크팩 자주 하기입니다. 네. 세 번째가 수면 패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고 네 번째는 어떤 거였죠? 따뜻한 물에 오래 씻기. 마지막 이제 사용한 마스크를 계속 사용하는 거, 재사용하는 게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셔야지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피부가 좀 건강해지는 습관들은 이거에 반대, 나쁜 걸 안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특별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해보죠 저희가. 약들약. 자, 그렇다면은 피부에 좋은 영양제 약사님이 선정하신 게 어떤 게 있죠? 제가 선정한 영양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연구가 많이 되었고 검증이 된 아연이고, 두 번째는 오메가3,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다 쟁쟁한. 아연은 이제 염증이나 면역을 조절하고 또 점막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연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죠? 아연은 보통 하루 20에서 30ml 정도. 그 정도를 단일제로 좀 좋은 거 골라가지고 먹으면 되나? 특별한 어떤 성분이 있나요? 뭐 아연, 뭐 글루코네이트나 뭐 피콜리네이트 같은 거? 특별히 거기에 제한되진 않습니다. 그냥 아연으로서 20에서 30ml. 네, 알겠습니다. 여드름으로 인한 어떤 염증도 재생해주고, 여드름이 어찌됐든 간에 균 때문에 생기기도 하니까 면역력도 높여주고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라고 하셨는데 오메가3는 왜 좋습니까? 오메가3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염증 조절 핵심이고요. 피지 분비선에 지질 합성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방 합성이나 피지 같은 것도 좀 줄여준다.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왜 좋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우선 기본적으로 면역에 도움이 되고, 장에서 걸러지지 못한 독소가 올라가가지고 피부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독소 배출, 감소 그런 거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장이랑 어차피 피부랑 연관돼 있거든요. 요즘 연구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많이 먹고 탈나면 피부에 뭐 올라오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사람들 막 뾰루지 올라오고. 그래서 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장 상태가 무너지면은 면역도 무너지고 피부 상태도 무너진다. 제가 골라본 거는 이제 여드름 쪽 말고 이너뷰티 쪽을 한번 골라봤고, 되게 루틴하고 이 조합을 항상 3개를 말씀드렸고 드셨을 때 피드백이 상당히 좋았던 조합이고요. 콜라겐, 글루타치온, 비타민 C 조합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콜라겐은 식약처 인증받은 기능성 콜라겐을 선호하고요. 글루타치온은 최소한 200ml에서 600ml까지 추천드렸고, 비타민 C는 1000에서 6000ml까지. 이 세 가지가 시너지가 좀 나는 조합이라서 말씀드렸고, 미백과 보습과 주름 쪽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더라고요. 콜라겐은 고민되시면 그냥 식약처 거, 글루타치온은 요즘에 리포종 글루타치온 많이 나오니까 리포종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C도 메가도스 하시는 게 힘드시면 리포종으로, 메가도스 가능하시면 파우더, 고려, 은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드시면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기본 베이스를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조합, 이거는 기본 깔아주는 조합. 저는 피부에 특화된 뭐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피부에 의외로 안 좋은, 많이 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알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세안법은 좀 바꿔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당연한 것도 좀 기전을 들어보니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들긴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가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영양제라든지 다른 연고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성비 가장 좋은 거는 생활습관, 그리고 먹는 거, 자는 거, 그런 것들 잘 지켜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피부 잘
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많이 먹고 그다음에 병원약 처방받아서 뭐 하고 피부과 가고 막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중요한 건 습관 교정하는 것, 나쁜 걸 피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약사님 얘기 참 감사드렸고, 내용들이 다 일반인들과 함께 피부 관리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계셔가지고 좋아진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안 좋아진 경우를 연구해서 알려주신 거니까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 빠이요.